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 간경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신동현입니다. 간경변증이 무엇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쪽은 건강한 생체 간 기증자의 간이고 한쪽은 이제 이식을 앞두고 있는 간경변증이 진행되신 분의 간입니다. 한눈에 보시듯이 건강한 기증자의 간은 매우 부드럽고 선홍색을 띠고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간 경변증이 있으신 분의 간은 딱딱하고 결절처럼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통 아주 오랫동안 염증이 지속돼서 정상 간세포가 파괴되고 섬유화가 진행돼서 굳어지면 이렇게 관찰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경변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B형 간염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C형 간염, 나머지는 술, 지방간, 기타 간질환이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경변은 우리가 만성 간질환 상태에 있으면 미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간질환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듯이 만성 간질환 상태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별로 특징적이지 않은 증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간경변증이 생기고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증상이 동반되기 시작하는데 배가 불러온다든지 복수가 발생한다든지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간경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간경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간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혈액검사입니다. 혈액검사는 간의 기능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물질의 혈액 내의 농도를 가지고 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상학적 검사라 그래서 초음파나 여러 기타 도구로 간의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섬유화 검사나 조직 검사 등등으로도 간질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액 검사를 받게 되면 이런 간과 연관된 여러 지표들이 측정이 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GOT-DPT 또는 AST, ALT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가장 먼저 반영이 되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혈액학적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GOT-DPT부터 살펴드리면 이건 아주 비용이 저렴하고 혈액 검사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이 GOT-DPT는 일종의 그 효소인데요. 간 내부에 있다가 간에 손상이 되면 혈액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간 손상이 되면 농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GOT-DPT의 농도가 상승해 있으면 거꾸로 간에 손상이 있구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GOT-DPT는 저희 나라 국민 건강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간 수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간질환 연관 사망률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AST, ALT를 측정해 봐서 수치가 높다면 간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간 관련 사망률을 예측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저희가 건강검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ST, ALT에 오히려 요즘에는 주의점을 말씀드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는 반면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라고 하면 나의 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AST, ALT가 정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됐냐? 그럼 건강한 그 발렌티어, 그러니까 건강한 혈액 기증자나 건강한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질을 측정해 봤을 때 정상 상한치의 끝부분에서 그냥 저희가 정상 수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옆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조직 검사에서 간 기능에 간염이 없고 간이 정상이신 분들도 나이나 체중 등에 따라서 간 수치가 정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미 진행성 간경변이거나 진행성 섬유화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간경변증이 있으신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 간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되시는 분들이 아래 그래프인데 간 기능이 이상이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간 기능이 정상인데도 간암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건강검진 수검자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으면 분명히 만성 간질환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간 기능에 이상이 동반되시는 분들의 비율은 한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 음주나 지방간 등의 질환이 있어도 그 간 수치가 올라 있으신 분들의 비율은 한 20% 안쪽입니다. 반면에 만성 간질환의 위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97%에서 대부분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간 기능이 정상이지만 항상 내가 그거에만 순전히 의지해서 AST, ALT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가 정상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경변인지 확인하는 그 다음 검사 중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영상학적 검사들이 있습니다. 초음파, CT, MRI 누구나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초음파는 손쉽게 우리가 검사할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아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간경변 환자의 초음파 소견인데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작은 간암을 발견하는 것인데 간경변이 진행하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결절형으로 변해서 이런 결절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초음파만으로는 이게 간암인지 아니면 재생결절처럼 간경화의 그 재생에 의한 결절에 의한 변화인지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CT나 MRI로 좀 더 촬영을 하게 되는데 CT나 MRI는 초음파에 비해서 더 자세한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CT는 방사선이 노출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 MRI와 CT 둘 다 조영제를 써야 되고 조영제와 연관된 합병증이 들고 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손쉽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적응증을 잘 따져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간질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검사 중에는 이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간을 직접으로 보는 것이죠. 조직을 얻어서 보게 되면 이건 가장 정확한 검사여서 정밀도는 높다고 하겠는데 단점은 이거를 바늘로 직접 찌르기 때문에 침습적인 검사이고 연관된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즉 간경화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간 섬유화 검사, 파이브로스캔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를 잠깐 설명드리면 초음파와 아주 유사한데요. 초음파와 같은 프로브로 간의 밖에서 우리가 웨이브를 준 다음에 그게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지를 재보면 그것이 이게 간에 굳은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간 조직 검사에 비해서 단점도 존재하지만 손쉽게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 때문에 최근에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성 간질환, 간경변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